자,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그러니까 하루는 12대고, 예전에 이제 우리 뭐 인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2개, 하루를 12로 나눴죠. 한 달은 30날, 적은 듯 생각 마라. 이거 짧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왜? 이 시름, 뭐 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또는 임금에 대한 뭐 충절,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이 시름을 잊자 하니까 마음에 맺혀 있고, 이런 시름은 내 마음속에 맺혀 있고, 골수는 뼈에 박혀시니 이 말이에요. 알겠지? 편작이 누구냐면 바로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가 되겠습니다. 아주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열이 온다 하나 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편작이 와도 10명이 와도 나는 지금 이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됐지? 다음입니다. 어와 내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구절이 되게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님의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원망은 아니에요. 알겠니? 얘들아, 유배 보낸 사람이 감히 임금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면요. 이건 일종의 역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사형 먹고 죽어요. 알겠니? 그런데 이건 님 때문이다 라고 해석은 하지만 님이 보고 싶어 그렇다는 얘기지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지? 다음이죠. 이 부분이 중요해. 지금부터. 내가 님을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현실에서는 볼 수 있어요. 자, 손 주목. 자, 유배 갔으니까 현실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그 다음이죠. 차라리 어떻게? 쉬어 뒤어. 지훈아, 지훈아, 여길 봐. 날 보지 말고. 선생님은 유튜버가 아니라니까? 알겠니? 인스타 릴스가 아니야. 차라리 쉬어 뒤어. 차라리 죽어서야. 왜? 현실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뭐가 되겠다? 범나비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3인국의 결사. 그치? 결사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범나비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호랑나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되어서 되겠다고 얘기했냐면 죽어서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범나비가 죽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죽어서 다른 걸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불교에 뭐가 반영돼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의 윤회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알겠지?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자, 범나비가 되어서 뭘 하느냐 이겁니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그러니까 가는 길에 꽃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다 앉을 거예요, 나는. 됐지? 그런 다음에 향 묻은 날개로 이 말이에요. 자, 범나비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가냐면 바로 향 묻은 날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향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꽃향기가 돼요. 알겠지? 우리 아까 매화하면서 배웠는데 암향. 얘들아, 암향 뭐였었죠? 해석을 했을 때 해석볼까요? 우리 봄의 암향 뭐라고 해석했죠? 꽃향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향 묻은 날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임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 자, 어디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임의 옷에 올무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님의 옷에 올라타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죠? 님한테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현실에서는 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죽어서라도 님을 만나겠다 이 말이거든요. 범나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건 바로 재회에 대한 의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재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됐지?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내가 지금 님을 만나는 거 있잖아. 이건 뭐가 되는 거지? 화자의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이룰 수 없으니 누가 대신 이루어졌어요? 범나비가 대신 이루어졌어요. 맞니? 그럼 우리 이 범나비 뭐라 그래, 병훈아? 화자의 소망을 대신 이루어주는 자연물을 뭐라 그래? 6글자야. 병훈 왜 이렇게 많아? 병훈아 뭐라 그래? 지금 말했어. 내가 왜 병훈이한테 물어봤을까? 아니,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나는 전혀 웃길 의도가 없었거든? 그잖아. 난 진지하게 수업하고 있었거든? 병훈이 자꾸 실렁실렁 웃어. 저기 뭐냐? 웃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웃기게 생겼니? 내가 비록 웃기게 생겼지만 네가 웃으면 안 돼. 그건 아니잖아? 그지? 병훈아! 그런 거 뭐라 그래? 우리 배웠어. 얘들아, 뭐라 그러지? 그렇지. 객관적 상관관. 알겠니? 이 감정이입이 아니야. 이거 물어볼게. 이거 감정이입이 아니야. 아니야. 왜? 선생님이 그랬지?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가지를 드러낸다고. 상황을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소망을 나타내거나, 감정을 나타내는데, 우리 아까 기러기 울면서 지나가는 건 감정이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객관적인 상관물이면서 감정이입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선 감정이 나온 게 아니라 화자에 뭐가 드러난 거니? 그렇지. 소망이 드러났기 때문에 감정이입은 아니야.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해서 화자의 소망, 재회라고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하냐면요. 님이야 날인 줄 모르실 거야. 그치? 나비가 앉았으니까 날인 줄 모르죠. 맞지? 님이 비록 나를 몰라주더라도 아직도 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 님 쫓으려 하노라 이 말인 거예요. 나는 님을 뭐 하겠다? 쫓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3위인곡이었습니다. 알겠지?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미리 공부해두면 되게 좋다. 분명히 외부 작품으로 나올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니?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애들은 이거 미리 안 배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때 가서 공부해야 되겠지, 그치?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선생님이랑 너무 좋은 강의로 해버렸어. 웃어? 지훈이 자꾸 웃는데 어떻게 웃냐? 지훈이는 자꾸 이렇게 웃어. 죽여버린다? 그치? 자, 너무 좋은 강의 들었어. 그럼 어때? 여러분들 시험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가 조금 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거 못지않게 잘 나올 수 있는 작품 바로 3위인곡 다음에 이어지는 송미인곡이라는 작품 배워볼게. 알겠지? 자, 가보자. 송미인곡 제목 비슷해 안 비슷해 얘들아? 3위인곡이랑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지? 자, 누가 지었는지 봐봐. 누가 지었니? 그래, 정철. 똑같은 사람이 지은 작품이야. 그냥 간단하게 가자. 송미인곡. 제목이 왜 송미인곡이냐? 속이라고 하는 말이 뭐다? 시즌2.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속편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바로 시즌2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위인곡의 속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러면 3위인곡과 송미인곡의 큰 틀의 내용은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그렇지? 무슨 얘기할까? 충신으로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나 유배지에서 썼다는 것과 또 여성적 화자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3인곡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모두 다 송미인곡에도 그대로 담아옵니다. 알겠지? 단 달라지는 게 큰 틀에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달라지냐면요. 3인곡과 다른 점 첫 번째 3인곡에서는 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 결국에 나 당신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거. 알겠니? 다시 말하면 변함없는 충절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송미인곡은 뭐냐? 지금부터 이제 충절 얘기했으니까 나 당신 만나려고 뭐 한다? 노력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송미인곡은 바로 재회를 소망하는 내용이 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기 위해서 하자는 계속 노력을 합니다.
알았지?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역시 현실에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차라리 쉬어디어 한 번 더 나와요. 또다시 범나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돼서 보려고 합니다. 알겠지? 그거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 3위인곡은 흔히 얘기할 때 화자가 지금 혼자서 얘기하는 무슨 채? 독백체입니다. 그렇지. 독백체 알지, 그지? 혼자서 얘기하는 독백체예요. 다른 사람 안 나와서 청자도 없어요. 맞지? 그런데 이 송미인곡은 두 사람이 등장해서 대화를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무슨 채라고 얘기하냐면 대화체라고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누구와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딱 정해지는 건 아닌데 임의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임의대로. 감녀가 나오고요. 알겠지? 우리가 또 뭐 어떤 교과서에는 여인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냐? 을려가 나와요. 뭐 갑을관계라 그래서 얘가 얘를 막 갈구고 그러진 않고요. 그냥 갑을병정이란 순서에 따라서 그냥 정해놓은 거거든요. 을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라고 합니다. 왜 갑녀, 을려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얘기하는 사람을 갑녀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는 사람을 을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대화체고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이 갑녀와 을려의 얘기가 어디까지인지 지금부터 구분을 좀 해줄게요. 본문에다가. 알았지? 선생님이 여기까지 사선을 그으세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선 그으면 됩니다. 알겠지? 자, 먼저 첫 번째. 가에 보면은 가 부분 있죠, 그죠? 맞지? 두 줄 나와 있는 거 거기다 사선 하나 그어주세요. 뭐 옆에 써져 있긴 하지만 그게 갑녀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나 부분 보이세요? 나 부분. 자, 이거 사선 하나 그어주세요. 나 부분 밑에다가. 네, 을려예요. 가 부분은 다 갑녀의 얘기고 그 다음에 나 부분은 다 을려의 얘기입니다. 알겠지? 다음 다, 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넘어가면 마, 바, 사까지 보이시죠? 그죠? 미안합니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 다에 보면 그란 생각 마오라고 하는 말 보이시죠? 그지? 거기다 하나 하나 그어주고요. 그거 갑녀고요. 네, 그거 갑녀고요. 그 다음에 라, 마, 바, 사까지 사선을 그어줍니다. 네, 거기까지는 을려의 얘기입니다. 됐죠? 다음 마지막에 각시님 뭐 다리야, 커니와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죠?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 그거 바로 갑녀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 구분해줬어요. 누가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을려가 압도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 이거 진짜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면 다 틀려. 알겠지? 다 틀려. 누가 화자일까요? 갑녀와 을려 중에 갑녀는 말을 짧게 하고 을려는 말을 길게 하거든요. 자, 누가 화자예요? 화자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 누가 화자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화자일 것 같아? 그치? 말 많이 하는 을려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진짜 많이 틀려. 왜? 누가 화자일까? 그러면 그렇지. 누구야? 둘 다. 알겠니? 둘 다 화자인데 역할이 달라. 알겠죠? 화자가 두 명이란 얘기야. 먼저 이 갑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통 우리가 어떤 화자라고 얘기하냐면 보조적 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갑녀의 역할은요, 그냥 을려를 단순히 뭐 해주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냐면 위로하는 역할입니다. 을려를 위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갑녀고요. 자, 을려는 어떠냐? 을려가 바로 무슨 화자냐? 주요 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뭐 둘 다 화자기 때문에 정철을 대변하지만 을려가 바로 진정 정철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여인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송미인과 한번 시작해 봅시다. 먼저 갑녀의 얘기와 을려의 갑녀의 질문과 을려의 대답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가, 나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서사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자 송미인곡의 서사 부분부터 선생님이랑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3위인곡의 서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뭐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3위인곡의 서사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내가 님을 어떻게 만났고 천생연분으로 만났고 님 밑에서 내가 신화를 했고 지금 내가 유배와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송미인곡의 서사도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이 많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가는 저 각시, 그러니까 저기 가는 지훈아! 저 왜 저래 저거? 야, 이거 보라니까 임마. 나 보지 말고. 아니 몇 번째 얘기. 지훈아, 쌤 봐봐. 왜 안 봐? 자꾸 딴 생각 들어? 이씨. 자, 해보자. 저기 가는 저 각시. 각시가 누구냐? 뭐 지금 말로 하면 아가씨, 여인네 요 정도 돼요. 저 아가씨 본득도 한저이고 본 것도 같은데 이 말이에요. 얘들아, 감녀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각시가 누굴까요? 네, 을려입니다. 그렇지. 됐지? 그러니까 감녀가 지금 을려를 보고 있어요. 됐지? 다음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아, 나 쟤 아는데 쟤 원래 어디 있었어? 천상배곡경에 있었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요 공간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천상배곡경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 이 공간은 바로 누가 있는 곳이냐? 지금 필기하자. 누가 있는 곳이냐? 바로 임금이 계신 곳. 옥황상제가 있는 궁궐이거든요. 알겠니? 다시 말하면 천상세계에 원래 을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있다가 지금 어디로 내려왔다는 얘기냐면 바로 인간 세계로 내려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을려는 천상배곡경에서 내가 봤는데 왜 지금 내려와 있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얜 천상세계, 얜 인간세계란 말이야. 우리 이거 무슨 구조라고 배웠지? 네, 적강구조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적강구조라고 하는 거. 됐지? 그러니까 선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 어디겠어요? 임금이 계신 궁궐인 지금의 어디? 경복궁이 되겠고.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인간 세계로 설정한 이 공간을 어디로 보겠죠? 정철이 내려갔던? 그렇죠. 바로 유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녀가 물어봅니다. 천상배곡경에서 내가 봤는데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 다음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라고 가시는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시간적 배경을 이렇게 했을까? 해다 저문 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뭐 저녁에서 밤쯤 될 거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간으로 지금 설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 간단해요. 밤 하면 뭐예요? 밤 하면 어떤 시간이야 얘들아? 어두워. 그렇죠. 어둡죠. 이거 밤 물론 자죠. 그러니까 세빈아 너의 지금 소망을 드러내지 말고 알겠니? 밤 하면 뭐예요? 어둡죠. 그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운 분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님과 이별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 바로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그러한 역할. 물론 당연히 그러면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심화시켜주겠죠. 자, 감녀가 을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 가니? 천상배곡경을 이별하고 어디 가니? 그랬더니 자, 이번엔 을려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와 너여이고 너구나. 그때 너가 누구예요? 이거 을려가 대답하는 거니까 이번엔 누구겠어요? 내 감녀입니다. 내 사설 들어보. 자,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을려가 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내 얼굴, 이 거동이라고 하는 건 행동입니다. 이 거동이 님 괴암 즉 괴암이라고 하는 얘기는 선생님이 그랬죠?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다시 말하면 내 얼굴과 내 행동은 님이 나를 사랑하기 충분하지만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님한테 사랑받기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님한테 사랑받기 충분해. 알겠니? 그러니까 님이 아이고 너구나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 그것도 유배전. 다시 말하면 내가 처음으로 님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자, 을려의 대답에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너로다 여기실 때. 너로구나. 선생님이 좀 해석을 해서 할게요. 너로구나 여겨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때가 바로 언제냐? 님과 처음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이제 정철의 입장에서 이거 언제야? 님과 처음 만났으니까 내가 뭐 했을 때야? 신하로 처음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신하 등용이 되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만났냐? 나 원래 얼굴, 내 행동은 원래 님한테 어때? 만나기, 그러니까 사랑받기 충분하거든. 나는 원래 사랑받게 태어났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신하로 등용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우리는 하늘이 전지해준 천생연분이다 이거예요. 나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만났다 이 말이에요? 운명으로 인해서 만났다.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무슨論적 세계관? 그렇지. 바로 운명론적 세계관이에요. 운명론적 세계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님과 나의 만나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알겠지? 그 다음 읽어볼까? 자, 만나서 우리가 뭐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나도 님을 믿어줬어요. 됐지? 나 님을 믿었어. 그래서 군뜻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나 다른 뜻 전혀 없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 거. 나 신하로 등용된 다음에 님과 만나서 있잖아. 중요한 거야. 내가 뭐 했냐면 이래 교태를 떨었다 이 말이야. 이래 교태가 뭐냐? 바로 애교 떨고 아양 떨었다 이 말이야. 알겠니? 우리 세빈이랑 규빈이가 평소에는 어때? 그냥 무뚝뚝하게 친구들한테 말하지. 남자친구 만나면 달라지. 알겠니? 세빈이 떡볶이 좋아해 안 좋아해? 설렁탕 좋아해 안 좋아해? 선지국밥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게 뭐야 도대체? 먹을 거 다 좋아해. 아 힘들어. 안 좋아하는 뭐 먹을 거 있어? 야 규빈이 어떤 거 좋아해? 어떤 거 싫어해? 콩. 그지? 자 평소에 친구들이 야 콩밥 먹자. 특히 엄마가 야 콩밥 먹어 그러면 규빈이 어떻게 해? 아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지? 근데 남자친구가 우리 오늘 콩밥이나 먹을까? 이러면 규빈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 이렇게 안 합니다. 일단 뭐 코에 자꾸 힘이 들어. 충동증이 있나 봐. 나 콩 싫단 말이야. 그치? 왜 그래 안 그래? 에이 왜 이래? 코에 힘 들어가면 재수없어. 그지? 오케이 이용합니다. 애교 떨고 아양 떱니다. 알겠니? 근데 중요한 말이 있어. 내가 애교와 아양을 떨었어. 콩 싫어 막 했단 말이야. 유빈아 그럴 때 뭐 네가 다른 뜻이 있어? 이렇게 행동하는데 의미가 있어? 아무 뜻 없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 애교와 아양 떨었는데 나 여기에 다른 뜻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어. 자,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 어떻게 해석을 가야 되냐면 내가 님과 만나서 신하로 등용됐잖아. 그지? 나 님한테 다른 뜻 없이 애교와 아양을 떨었다고. 그러면 애교와 아양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애교와 아양을 충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 신하의 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만 했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만 임을 뭐 했어? 대했어. 근데 이 얘기는 왜 했을까? 나 다른 뜻이 없어요. 내가 선생님이 정철의 얘기를 지금 3번째 하잖아. 정철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어. 정철 6에 왜 왔어? 이유가 뭐야? 어? 아, 그쵸. 왜 유배를 보냈냐고, 선조는 정철을. 이유가 간단해. 내 가장 충신이기 때문에 보낸 거야. 알겠니? 다시 말하면, 나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만 선조를 대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충신이기 때문에 뭐 했어? 유배 내려온 거잖아. 맞지? 사실 유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건데,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거지, 그지? 이 얘기 왜 했을까? 나 지금 뭐 하다는 얘기일까? 정답. 나 지금 유배 온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다른 뜻 없다. 그래서 여기선 억울함을 뭐 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이거. 알겠니? 병훈이 여자친구 사귀면 애교 딸 거야, 안 딸 거야? 어? 안 한다고? 진짜? 선생님, 뭐, 병훈이 좀 포스가 있는데? 애교의 포스가 좀 있는데? 왜 나는, 남자는 애교 떨면 안 돼? 아, 아니지.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도 살짝의 애교들을 떨어져도 좋아하잖아. 근데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규빈이랑 막 통화를 밤새도록 해. 막 너무 늦게까지 했어. 근데 규빈이가 한마디에 남자친구한테 뭐라 그래? 아, 너 피곤한데 좀 일찍 자면 안 돼? 뭐 이런 말 해주잖아, 그지? 남자친구 뭐라 그래? 안녕, 그러고 끊어? 그러면 안 되지.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 선생님은 밤새 통화해. 아니, 늦게까지 통화해. 와이프랑 연애할 때야 딴 사람한테 안 그랬어, 진짜로. 딴 그 전까지 사람들한테 절대 그런 짓을 안 했거든? 절대 안 했어. 딱 와이프하고만, 진짜로. 통화해. 와이프가, 저기 피곤한데 일찍 자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잘 자요. 이래. 한마디 딱 해주면, 나는 10시간의 잠보다 당신과 1분의 통화가 더 힘나. 요런 멘트 한번 날려줍니다. 그럼 와이프가 지금은 닥쳐 끊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지? 그때는 막 이래요. 그래도 빨리 자야죠. 그다음 뭐 합니까? 이제 우리 끊을까요? 이렇게 끊을까요? 그지? 상대 동의 또 물어봅니다. 그럼 그럴까요? 그럼 뭐 합니까 그때부터? 먼저 끊어요. 아니에요. 먼저 끊어요. 그거 해본 적 있어 없어?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없지? 나는 이렇게 해줬다고. 먼저 끊어요. 하다가 결국에 뭐 합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끊자. 이런 거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왜 안 끊어요? 이게 남자예요. 영훈아. 근데 이거 해주면 싫어 좋아? 싫어 좋아 세빈아? 들었니? 이 정도 해주는 거야. 알겠어? 여자친구가 지훈이한테 와가지고 물어봐. 나도 뭐 달라진 거 없어? 좆됐어 지금 이거는. 알겠니? 근데 그때 여자친구의 의도는 뭐야?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니 지훈아? 지훈이는 연애할 준비가 됐어요. 야, 뭐 달라진 거 씨발 안 중요해. 그냥 예쁘다 하면 돼. 아니야? 그 얘기 듣고 싶으면 물어봐. 앞머리 씨발 눈썹 밑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병원아 뭐라고 할 거야? 어디지? 병원이 그렇게 할 거야? 머리! 이렇게 할 거지. 아니야. 그때 병원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무조건 예쁘다 그러면 안 돼. 뭐가 이쁜데? 이렇게 나 이제부터 메비우스 이띠에 네가 올라가는 거야. 계속 돌아. 그지? 뭐가 이쁜데?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돼.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뭐지? 근데 야,
진짜 너무 이쁜데? 이거 여자친구 뭐라 그러지? 아, 나 머리 잘랐잖아. 그래. 아, 야, 너 대박. 이래주면 맞추진 못하지만 기분은 어떨 거야? 너무 좋지. 그럼. 알겠니?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걸 잘할까? 생존이었어. 이게 살아가는 힘. 아니, 사실은 연애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래. 아, 실제 연애 심리학 공부해서 그런데. 하여튼, 여자들은 진짜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알겠니? 우리 왜 그거 있잖아. 남자들이 절대 풀 수 없는 난제. 알겠니?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거. 이거 드라마에서 나왔잖아. 응상가? 응칠인가? 응상가? 거기 나왔는데 난제가 있거든.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있잖아. 아, 지금 내 방에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한데 문을 열면 매연 냄새가 너무 심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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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하고 문을 열면 매연 냄새가 너무 심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정답은? 그러니까 못 맞춘다니까 남자들은 절대. 정답이 뭐야? 그렇지. 너 괜찮냐고 걱정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지훈이 표정 봤어? 뭐 씨발 뭐야? 뭐 어떡하라고? 여자친구는 내가 페인트 냄새 쩔까 매연 냄새 쩔까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걱정해달라는 얘기야. 그게 여자들의 언어야. 알겠니? 힘들어? 힘들어? 아니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잖아. 다 그래 다. 알겠니? 여자친구가 갑자기 물어볼 거거든. 나 오늘 좀 그러니까 규빈이 지금 오늘 눈 되게 부었잖아. 아 지금 1시간 동안 이제 2시간 동안 붓기 좀 가라앉았는데 나 오늘 얼굴 되게 많이 부었어. 어떡해. 그럼 병훈이 뭐라 그래? 얼음돼. 병훈이 뭐라 그래? 아 라면 처먹었지. 이러면 헤어지는 거야. 병훈아 뭐라 그래? 뭐 네가 괜찮다고 말하면 안 돼. 이 바보. 내가 말해줬지 아까 왜 복습을 못하냐. 지훈아 뭐라 그래야 돼? 그래도 예쁘다. 그래도 빼야 돼. 야, 난 티도 안, 너 너무 예쁜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지? 아, 좋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가끔 이런 노하우를 몇 개 알려줍니다. 이 새끼 상태를 보아하니 지금 연애하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너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이런 거, 근데 좀, 이렇게, 반성까지는 아닌데, 이제 우리 와이프 전에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다정하게 해줬었어도, 그 사람들 좀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으로는 뭐 어쨌든 와이프한테만 잘해주면 된다. 약간 요런 느낌?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거 합니다.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거 해주는데 이제 와이프는 더 이상 감동받지 않아요. 뭘 해도 지랄하지 말래요. 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쵸? 이 사람이 아양, 애교 떠는 거. 나 다른 뜻 없어. 나 억울해요. 나 충성된 마음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래서 나 유배온 거 지금 어때요? 억울해요. 그 말이야. 알겠지? 다음 볼까? 군뜻이 전혀 없이 이래야 좋대요. 어지레 굵고 예전에는요. 요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떨었던 애교, 연애할 때 떨었던 애교 있죠. 그죠? 가장 센 거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잖니. 그죠? 그래서 안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반기시는 낯빛이라는 건 얼굴빛이 얘와 옛날 언제 처음 만났을 때와 어찌 다르신고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나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어디 보냈다? 유배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됐지? 다음. 자, 아이고 누워 생각하고
일러 앉아 헤어드니 정리해봅시다. 나 님과 만났어. 애교 떨었어. 충성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어. 그런데 나 지금 님과 뭐 했어? 님의 마음이 변했어. 님과 뭐 했어? 이별했어. 그러면 나 어디 왔단 얘기? 유배에 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이제 일어 앉아서 생각하고 누워서 헤아려 봤어. 그치? 고민을 해봐야 돼. 뭘? 난 왜 이렇게 되었나? 알겠지? 나 도대체 중요한 거야. 요 이별한 원인이 무엇일까? 선생님 여기다 좀 쓸게요. 여러분 밑에 쓰세요. 원인이 무엇일까를 지금부터 이 사람은 고민을 해볼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여지니. 매가 산입니다. 알겠지? 산같이 쌓여 있어. 자, 내 몸에 뭐가 쌓여 있죠, 지금? 죄. 다시 말하면 원인, 첫 번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누구 죄야? 그렇지, 내 죄입니다. 알겠니? 첫 번째는 자신의 탓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 때문이야, 이 말이야. 됐지? 그럼 이 사람 뭐 잘못했을까? 잘 모르겠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원인을 보면 사실 이 두 가지가 일맥상통해. 그 다음 거 볼까요? 하늘이야 원망하랴 사람이야 허물할까? 그러니까 하늘을 원망하겠느냐 사람이라고 잘못했다고 탓하겠느냐 이거야. 누구 잘못인데? 내 잘못인데.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서러워서 풀어서 헤쳐서 생각해 보니까 누구의 탓이냐? 이번에 이렇게 말해. 조물주의 탓이야. 지금부터 조물주라는 사람 잊지 마세요. 조물주 누구냐? 세상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인간의 모든 운명을 미리 결정 지어 놓은 사람이야. 이해가 됐니? 세상을 만든 사람이니까. 세상에 내 운명을 미리 결정해 놓은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된 건 뭐다? 나의 운명이다 이거야. 내 운명이다 이거야. 나 원래 이렇게 정해졌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운명론적 세계관이 여기 한번 들어갑니다. 조물의 탓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석해 줄게. 운명론적 세계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배에 온 건 임금에 의해서 유배를 온 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 탓인 거야.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정철은 왜 유배를 왔다고? 또 얘기하잖아. 왜 왔다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자꾸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 정철이 내려온 궁극적인 이유가 뭐니? 그래! 근데 그 충성심 언제부터 생겼어? 이 노래로 보자면. 태어날 때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충성스러운 신하이기 때문에 뭘 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유배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 탓이야. 그럼 내 탓의 원인은 뭐냐? 얘야. 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원인이야. 그럼 내 탓이야. 그리고 이 충성스러운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생긴 거니까 세상 만든 조물주의 탓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지? 자, 정리하자면 서사에서는 일단 님을 만났어. 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나 지금 유배 왔어. 그런데 원인 왜 내려왔어? 나 충성심 때문에 내려온 거야. 원래 타고난 충성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 유배 온 거는 다 내 탓이야. 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감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을려가. 그랬더니 감녀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 뭐라 그래? 지금? 읽어봐. 그란 생각 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녀가 해주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을려를 위로하고 있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알겠지?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가냐? 본사로 들어갑니다. 알았지?
본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알겠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본사는 일단 님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보통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 그게 어디까지냐면 바로 라까지가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럼 라의 내용은 좀 가볍게 하고 중요한 내용을 뒤에 가서 설명해 줄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맺힌 일이 있어이다. 내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일이 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한이 있다. 뭐냐? 님을 매셔 있어. 님을 모시고 있어 봐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신화로 있을 때 말이죠.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내가 님의 일을 잘 아는데 그 다음이죠. 물 같은 그러니까 깨끗한 얼굴이 물 같은 깨끗한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님 편하게 잘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춘환고열 춘환고열은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추일 동천 가을 겨울의 추위는 니라서 누가 모시고 있는가. 됐어요? 그리고 죽조반 조석 죽조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임금 원래 우리 내가 좀 이렇게 친구들이 생각보다 모르는 게 있는데요. 원래 사람이 원래부터 우리 몇 개 먹죠? 그쵸? 새끼를 먹잖아요. 근데 인간이 원래 새끼를 먹은 건 얼마 안 돼요. 원래 몇 끼 먹었냐면 두 끼를. 언제?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중간에 사실 점심이란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지? 그래서 임금도 사실은 조석. 알겠니? 조자가 아침 조자, 석자가 저녁 조자거든. 아침 저녁만 밥을 먹었어요. 응, 그 당시 조선시대는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죽조반은 뭐냐면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을 죽조반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뷔페라는 식당이 있어요. 뷔페라는 식당이 있는데 시골 아이들이라 잘 모를 수 있는데 뷔페가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뭐 한 수십 가지의 음식들을 쫙 가려놓고 여러분들이 접시 들고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덜어서 먹을 수 있는 거짓말 아니야. 알겠니? 그런 식당이 있어요, 뷔페. 알겠지? 그죠? 가본 적 있니? 에이. 자, 그러면 가봤다가 해봅시다. 가면 뭐부터 먹어요? 일단 오늘 뭐 그런 음식점을 간다 그러면 좀 미리 굶죠. 아니 솔직히 이건 나도 굶어. 알겠니? 어디 가자 그러면 좀 굶어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렇지. 아 준아 아니니? 뭐 그런 데서 뭐 맨날 가니까 뭐 그냥 기아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가? 용인외고는 급식이 뷔페래요. 그래서 애들이 더러운. 아 근데 오할 거 없어. 등록금 존나 비싸. 니네 등록금 자체는 없잖아. 그지? 걔네들 상상도 못해 등록금을 내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덜어먹어 이렇게. 아, 이렇게 급식 가서. 부럽지? 그지? 어쨌든 공부 잘하지. 어쨌든 가면 뭐부터 먹어? 병원 뭐부터 먹어? 가면 치킨. 그치? 뭐부터 먹어? 딱 가자마자 뭐부터 먹어? 밥. 세빈아 뭐부터 먹어? 초밥. 뭐부터 먹어? 그렇지. 보통 그렇게 먹잖아. 바보야. 얘들아. 그렇게 먹으면 많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언제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냐면 극한의 허기를 느낄 때 가장 많이 먹잖아요. 그치? 극한의 허기가 왜 오는지 알려줄게. 그런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침부터 내가 저녁밥 먹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치? 이 경우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굶고 있다가 중간에 과자 같은 걸 하나 먹었어.
맞지? 자, 어떨 때가 더 배가 미친 듯이 고프니? 그래, 과자를 먹을 때가 더 고프. 이유가 뭐냐면 몸은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허기가 계속 이어지면은 그냥 익숙해져. 이게 좀 허기가 익숙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배고픔을 잘 몰라. 근데 과자를 먹잖니? 그러면 살짝 지금 여기에다가 살짝 맛만 준 거야. 지금 살짝 적신 거야. 그럼 어때? 미치지 얘가. 뭐가 들어왔는데 포만감이 안 느껴지니까 처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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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때 가야 돼. 그러니까 가자마자부터 뭐부터 먹어야 돼? 스프랑 죽을 먼저 먹는 거야. 그래야지 존나 많이 처먹을 수 있어. 알겠지? 더불어 여러분들이 존나 처먹었을 때 더부룩함을 방지하기 위해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는 소화의 기능을 도우기 때문에 먹으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집에선 절대 채소 안 먹거든요. 특히 샐러드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정말 죽어도 안 먹어요. 근데 꼭 가면 스프과 샐러드를 먹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보더니 아빠는 좀 이렇게 오면은 좀 우아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걸 먼저 먹어야 돼? 걔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나는 많이 먹으려고 가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서울에 가면 이제 그런 호텔 뷔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호텔 뷔페 한번 갈 텐데 미리 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알았지? 여기 시골과 좀 다르게 서울의 호텔 뷔페는요 한 접시만 먹을 수 있어요. 리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때 먹고 싶은 걸 가득 담아야 돼요. 자, 뭐 지하철 신발 벗고 타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음식 6층 석탑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접시 1인당 하나예요. 알겠니? 호텔 뷔페는 절대로 더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고 먹어야 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 쌓아놓고 먹을 거야. 왜 그러지? 야, 부자들이잖아. 근데 병원이는 뭐 물론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가면 어때? 부자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존나 싸서. 알았지? 그럼 너는 유튜브 스타가 될 거야. 근데 별로 맛 없던데 나는. 딱히. 세종에 내려와서 그런 곳을 가서 먹었던 것이 세종에 있는 데 중에 가본 적이 별로 없네. 애슐리? 저기 홈플러스에 있는 애슐리? 가봤니? 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송역에 있는데. 안 해? 그지? 거기 괜찮더라. 거기 회랑 초밥이 그렇게 맛있어. 서울에서도 이 정도 클래스 안 나와.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한번 가봐.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얼마 전 세종에 생겼어. 똑같은 지점이. 근데 이상하게 세종의 안에 행복도시 안에 들어오면 맛이 없어져. 물이 그지 같나 우리? 왜 여기 안에 들어오면 맛이 없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가격도 괜찮고요. 선생님 우리 식구 한 3명 갔는데 한 1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그게 괜찮아요. 주말에 갔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뷔페 먹고 싶어요 해가지고 한번 가세요. 알겠지? 거기 한번 추천. 내 이름 알면 이름 나중에 한번 설명해 줄게. 어쨌든 임금도 아침 먹고 저녁 그럼 점심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조선시대 때도 점심을 먹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점심이라는 이름으로 먹진 않죠. 누가 먹냐면 사대부들 맨날 앉아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적 노동이 없으니까 아침 점심만 먹어도 저녁만 먹어도 되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 농경국가잖아. 자, 농사 짓는 농민들은 먹어야 되지. 중간에 먹는 거 뭐라고 합니까? 새참. 그렇지. 역시 시골 아이들이라 새참이라는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뭔지 아니까, 그지? 새참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새참이 산업화가 되면서, 알겠니?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시간, 중간에 밥 먹는 시간, 1시간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뭐가 된다? 점심시간이 됐던 거죠.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점심을 먹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임금에게 죽조반, 조석, 아침, 저녁은 매 예전과 같이 매가 수라라는 말이거든요. 산이 아니고 수라란 말이에요. 수라를 예와 같이 세시는가 드시는가 옛날과 드시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잘 하시냐 이 말이에요. 알겠지? 다음 기나긴 밤을 어디 주무시는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했죠.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임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걱정,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본사는 이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뭐라 그랬죠? 송민국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이거 만나려고 노력하죠. 지금부터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알겠지? 우리 3인국은 본사의 내용이 시장전개 방식이 무엇의 흐름에 따라 갔었죠, 얘들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었죠? 지금부터는 송민국에선 뭘로 가느냐? 만나려고. 알겠지? 어떻게 가냐면 공간의 이동으로 갑니다. 알았지? 자, 한번 해봅시다. 먼저 또 역시 우리 간단한 표를 하나 그릴 거예요. 공간 몇 개냐면 3개입니다. 알았죠? 간단한 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표만 딱 그려놓고 우리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알았지? 자, 먼저 3가지 표가 좀 필요한데 먼저 첫 번째가 어디냐? 높은 산입니다. 첫 번째 공간은 높은 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 두 번째 공간은 한번 줄일게요. 자, 바로 잠깐만 100길이 있고요. 아, 물가입니다. 미안합니다. 물가 100길 물가로 갑니다. 배가 다니는 물가로 가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세 번째 이렇게 마지막은 어디냐? 모첨 찬자리. 이따가 해석해 줄게요. 알았지? 모첨 찬자리. 자, 이 공간으로 갑니다. 이 3가지 공간으로 지금부터 달리는데 어떻게 이거 결사까지 한 번에 갈 거예요. 알았지? 왜냐면 모첨 찬자리가 마지막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결사까지 어이구 씨. 결사까지 바로 이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2가지를 먼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이 각각의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정리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얘네들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건데 다음에 높은 산, 그 다음에 물가, 그리고 모첨 찬자리 있죠? 자, 이 3가지 공간은 다 님과 뭐 하려고 하는 공간이에요? 네, 만나려고, 재회하려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알겠니? 근데 만나요, 못 만나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못 만나죠? 유배 갔으니까. 왜 못 만날까? 뭐가 있을까? 네, 방해물들이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 공간들은 전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장애물을 한번 봤었잖아요. 그죠? 이걸 뭘로 해석한다 그랬죠, 선생님이? 간신배. 오케이. 됐지? 자, 간신배로 해석하는 그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 소재들 정리를 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자,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